이번 시간에는 평전의 대가 슈테판 츠바이크가 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삶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875년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릴케는 독일어권의 위대한 시인으로 꼽힙니다. 본명은 르네 카를 요한 요제프 비렐름 마리아 릴케입니다. 연인 루 살로메를 만나고 나서 그녀의 제안으로 르네 대신 라이너라는 이름, 라이너라는 필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미술사를 공부했고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의 작품들을 번역했습니다. 로댕의 평전도 썼죠. 1차 대전 시기에는 징병되어 전쟁 기록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때 슈테판 츠바이크 등 여러 문인들과 함께 복무를 했습니다. 슈테판 츠바이크는 위대한 작가들의 삶을 깊이 있게 재구성한 평전들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입니다. 츠바이크는 자신의 자서전격인 어제의 세계에서 릴케라는 훌륭한 인물과 가깝게 지냈던 것에 기쁨과 행복을 기록했죠. 릴케는 51세 백혈병으로 사망합니다. 릴케에 관한 평전을 쓰지는 않았지만 츠바이크는 어제의 세계에서 이 릴케라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인물에 관해 상세히 적었습니다. 순수한 서정 시인들은 모든 덧없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은 그 자체 하나의 예술작품이 되었다. 청춘 시절에 그렇게 오점 하나 없는 시인들을 우리들 사이에 가졌다는 것은 더욱더 멋진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들 모든 시인 가운데 릴케만큼 소리 없이 비밀스럽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살았던 사람은 없었다. 헛되게 몰려오는 호기심의 큰 파도는 그의 이름만을 침해했지 그의 인격을 침해하지는 못했다. 그는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자연스럽고 소박하게 애정을 담아 말했다. 아무리 하찮은 테마도 그가 말하면 얼마나 생생하고 중요한 모습을 취하여 가는가를 경청하며 따라가는 것은 멋진 일이었다. 한 번은 그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집에서 트렁크에 짐을 챙기는 것을 본 일이 있었다. 물건 하나하나가 마치 모자이크 세공처럼 너무도 귀여운 모습으로 차곡차곡 정돈된 트렁크의 빈자리에 채워지고 있었다. 이 꽃과도 같은 정돈을 도와준다고 손을 대서 어지럽히는 일은 무례한 행동처럼 생각되었다. 그의 근원적인 미적 감각은 가장 사소한 데까지 따라다녔다. 그는 둥그스름한 달필로 가장 좋은 종이 위에 마치 자로 잰 것처럼 행과 행이 똑같은 간격으로 떠 있을 만큼 정성 들여 원고를 썼을 뿐 아니라 정말이지 대수롭지 않은 편지를 위해서도 고르고 고른 종이를 사용했고 깨끗하고 둥근 필치로 종이를 채웠다. 본질적으로 그에게 내재되어 있는 고요함과 정신 집중은 그를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바삐 돌아가는 릴케 같은 건 생각할 수 없었고 그의 앞에서 그의 고요함으로부터 넘쳐나오는 진동에 의해서 요란함과 불손함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다. 그의 사양하는 듯한 태도는 비밀스럽고 계속적이고 의미심장하고 도덕적인 하나의 힘처럼 울려 퍼졌다. 그에게 그가 알지 못하는 책을 빌려주면 흠 하나 없이 엷은 종이로 싸서 선물처럼 색깔 있는 리본으로 묶어 그 책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었다. 그가 나에게 귀중한 선물로 사랑과 죽음의 노래의 원고를 나의 방으로 가지고 왔을 때의 광경을 나는 오늘날에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묶었던 리본을 보관하고 있다. 가장 멋진 것은 파리에서 릴케와 함께 산책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을 깨어난 눈으로 그것들의 의미를 새롭게 보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사소한 것도 주의 깊게 바라보았고 간판에 쓰인 회사의 이름까지도 리드미컬한 울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면 기꺼이 소리내어 입 밖에 내보았다. 릴케가 어떤 사람이냐고 누가 물어보았을 때 슈테판 츠바이크는 자신이 쓴 구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와 오랫동안 대화를 하고 난 뒤에는 몇 시간 동안, 아니 며칠 동안이나 뭔가 저속한 일을 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죠. 두이노의 비가는 이탈리아 해안의 두이노 성에서 집필한 연작시로 생명, 삶, 죽음이라는 테마로 연결된 릴케의 대표작입니다. 우리가 갖고 가는 것은 고통이다.
무엇보다도 삶의 무거움이다. 사랑의 긴 경험이다. 그렇다. 순전히 말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다. 방랑자로 산비탈에서 골짜기로 들고 오는 것은 한 줌의 흙이 아니다. 힘겹게 얻어낸 낱말 하나, 순수한 말. 다른 시 서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이나 계산을 하지 말고 언제나 너의 아름다움을 내바쳐라. 침묵하는 속에 너를 대신해 스스로를 말해주는 너의 아름다움.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소네트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은 언제나 곧 아무는 상처. 우리는 날카로운 칼과 같아 알아내려고 하지만 신은 무심히 어디에나 있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